자, 함수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배우시면 돼요. 매개 변수 그리고 리턴에 대한 개념을 배우시면 끝인데 여기서 이제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그냥 비유로 하면 자판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판기. 그 다음에 이 매개 변수는 뭐냐면 자판기에 있는 데이터 투입구라고 보시면 돼요. 동전 넣는 구멍인 거죠. 그 다음에 리턴은 뭐냐면 자판기에 있는 데이터 배출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까 제가 이제 구구단 썼던 거 지웠는데 그냥 이렇게 가져올게요. 이렇게 프린트 단이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튼 얘도 여러분들이 호출을 하게 되면 8단이 이렇게 나오는 녀석인 거죠. 뭐야? 프린트 포맷 그쵸? 못해놨네요. 자, 이렇게 8단이 나오는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누가 저한테 8단 출력해달라고 요청하면 일일이 이거를 복붙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당연히 필요할 때마다 프린트 단 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정신건강에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 입사 1년간은 이걸로 꿀을 굉장히 빨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게 들어와요? 부장님이 뭐라 하냐, 야, 고객이 좀 변덕스럽다. 야, 9단 요청이 들어왔어. 너 9단 좀 만들어봐. 그러면 저는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다가 9단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9단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는 9단이 출력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간헐적으로 9단 요청이 들어오면 들어올 때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8단의 비율과 같아졌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만드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매우 비효율적이잖아요. 복붙 계속 하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저는 여기다가 얘는 8단이라 만들고, 그리고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어떻게? 얘는 9단이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8단 요청 들어오면 요거 주면 되는 거고, 9단 요청 들어오면 얘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그렇게 했더니 횟수가 늘어날 뿐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9단뿐만 아니라 무리한 요구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고객이 저는 217단도 원하고 327단도 원하고 등등 이런 식으로 100번 요청 들어오면 제가 일일이 이런 식으로 함수를 뭐가 들어올지 예상하고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쵸? 뭔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함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라는 걸 해본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요 함수만 봤을 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함수는 여러분들 유연할까요? 결코 유연하지 않아요. 왜 유연하지 않을까요? 자, 제가 왜 유연하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프린트 8단 이렇게 호출을 했을 때 얘는 지금 100번 호출하던 아니면 1000번 호출하던 지금 계속 몇 단만 나와요? 영원히 8단만 나와요. 그러면 얘가 8단 나오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얘 때문이죠. 그렇죠? 얘가 8이라는 값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8단만 지금 출력되는 거예요. 얘도 당연하잖아. 얘도 9단이라는 단위 9기 때문에 얘 때문에 9단이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죠? 옵션이라는 걸 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옵션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함수도 옵션이라는 걸 걸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함수의 이름을 다시 프린트라고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도대체 얘가 1단 출력하는 건지 100단 출력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느낌상으로 봤을 때 이것만 보면 얘는 몇 단 출력하라고 얘한테 요구하는 것 같아요? 1단, 얘는 2단. 그쵸?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한테 1이라는 값을 넘겼음에도 그럼에도 지금 이제 뭐야, 오타 났네? 잠시만요. 프린트죠? 프린트인데 일단 그래요. 계속 할게요. 그냥 요것만 바꾸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호출을 해도 영원히 계속 얘는 몇 단 출력된다? 8단만 나오는 거예요. 8단만. 뭐 지금 당연히 요런 녀석 없기 때문에 오류나긴 하지만, 그래서 절대로 다른 게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함수를 유연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거 지울게요. 이 함수를 유연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8단이 나오는 원인은 누구라 했죠? 얘죠. 그러면 얘의 값이 고정이어야 될까요? 단의 값이 미정이어야 될까요? 그렇죠. 단의 값이
정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만 보면 얘가 몇 단 출력하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달한 값이 요 단에 전달되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게 규칙이 있는데 요 단, 이 녀석이 어디로 들어와야 되냐면, 자, 이거 바꿀게요. 단이 요 소괄호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보이시나요? 요렇게 들어와야 돼요. 자,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거는 뭐냐면 얘도 변수예요. 변수. 얘도 지역 변수라고 해요. 지역 변수.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선언한 거는, 이렇게 선언한 거는 얘는 뭐냐면 일반 지역 변수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소괄호 안에 선언된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해요. 그러면 둘 다 지역 변수인데 일반 지역 변수랑 매개 변수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얘는 값이 미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개 변수는 값이 함수 안쪽, 즉 함수 내부에서 값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정해진다? 함수 외부에서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매개일까요? 이 함수는, 그러니까 이 변수는 함수의 안쪽 세상과 함수의 바깥쪽 세상을 연결시켜 준다 해가지고, 즉 매개적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1, 2, 3 이렇게 넘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1을 넘겼어요. 그러면 얘는 최초에 딱 한번 실행되면 단이라는 값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1 들어가는 거예요. 1. 자, 단이 1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몇 단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1단 나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2단 나오고, 세 번째는 3단 나오겠죠. 실행해보면 보이시나요? 1단 나오고 2단 나오고 3단 나오는 걸 우리 눈으로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저한테 이거를 1000단 출력해달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1000만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1000만 딱 넘겨주면 1000단도 어렵지 않게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좀 더 헷갈리지 말라고 여기다가 프린트 단이라고 적어볼게요. 포맷 단, 이런 식으로. 자, 출력하면 1000단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값을 넘겨주면 우리가 원하는 단을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단이나 뭐 몇 단이나 뭐 이런 등등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 없이 함수를 유연하게 만든 대가로 이런 식으로 값을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저의 실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보면 지금 9까지 계속 곱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장님이 야 고객이 좀 더 까다로워서 이제는 9까지 곱한 결과 말고 3까지만 곱한 결과를 보고 싶대 라고 부장님이 저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함수를 어떻게 케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리미트라는 걸 만들고 값을 9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넣는다 해가지고 값이 변할까요? 안 바뀌겠죠. 당연히 변수를 넣는다 해서 값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걸 리미트 9 대신에 리미트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리미트는 결국에는 얘는 뭐예요? 9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9랑. 근데 9를 넣었다 해가지고 바뀐 게 있나요? 바뀐 게 없어요. 영원히 똑같아요. 아까 출력했던 것처럼 1단 나오고 뭐 2단 나오고 1000단 나오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3단까지 얘는 일단 1단까지만 출력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랄까 4단까지만 그러니까 4를 곱한 결과까지만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이런 식으로 해봤자 얘는 계속 9까지 곱한 결과값밖에 출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녀석만 따로 4까지만 곱한 결과값을 출력할 수 있을까요? 즉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 리미트조차도 유연하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값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 안 된다? 얘도 값이 미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요 값을 요 소괄호 안쪽에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넣을 때 심표하고 넣으셔야 됩니다. 얘랑 이렇게 넣을 때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데이터 입력받는 구멍이 몇 개? 제가 이거 데이터 투입구라 했죠. 구멍이 2개니까 데이터도 몇 개 넘겨줘야 되나? 당연히 2개 넘겨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2개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매개 변수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두 번째 매개 변수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인자라고 해요. 인자. 아규먼트라고 하는데,
뭐 ARG라고도 줄여 쓸 수도 ARG라고 줄여 쓰기도 합니다. 아규먼트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첫 번째 인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첫 번째 인자가 두 번째 매개변수에 들어가고 두 번째 인자가 첫 번째 매개변수에 들어가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순서대로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 썼으면 첫 번째 인자는 첫 번째 매개변수에, 두 번째 인자는 두 번째 매개변수에 무조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두 개잖아요. 두 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안 됩니다. 이런 형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형태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구멍을 하나 더 뚫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지금 밑에 천 이런 형태도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으면 무조건 규칙이에요. 두 개면 두 개, 한 개면 한 개, 이런 식으로 무조건 넘겨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은 한 20까지 곱한 결과 해볼까요? 그럼 출력했을 때 어떻게 나온다? 얘는 4까지 곱한 결과가 나오고, 보이죠? 4까지 곱한 결과, 얘는 20까지 곱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매개변수는 참고로 늘리면 늘릴수록 이 함수는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뭐 한 거예요? 매개변수, 즉 매개변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